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희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일요일이기는 하지만 정말 차 한 잔 드시면서 한 30분 내지 40분 저와 함께 그 에이시안 아메리칸으로서 미국에서 살아가는 문제를 조금 글쎄요,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기만 하셔도 됩니다. 제가 노력을 한번 해볼게요. 요즘에 가장 많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슈 가운데 하나가 아시안 아메리칸에 대한 그 혐오 범죄가 늘어난다. 그리고 왜 혐오 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가 흑인이 많을까? 이것이 사실일까? 그리고 사실이라면 왜 그럴까? 원래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앞으로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지 되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가르쳐야지 되는가? 왜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잖아요.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해서 무슨 모델 마이너리티 아니면 또 미들맨 이런 것도 많이 그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에게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조용히 살아갈 것인가 여러 가지 그 이슈가 있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사람들에 따라서 다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선 그 에이시안 아메리칸에 대한 아프리칸 아메리칸의 공격에 대한 참과 거짓 말씀드리겠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도 있고 내면적인 이유도 있는데 적어도 아무튼 미국의 그 에이시안 아메리칸과 흑인 또 백인은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스템 정치적으로 이민적으로 정책을 만들었는가 하는 문제들을 쭉 풀어가겠습니다. 조금 그 흑인에 대해서 겪어보신 분들은 흑인들은 참 못됐어.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라 A자로 시작되는 다른 생명체에 비유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은 Black Lives Matter 이것을 절대로 지지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조금 더 아프리칸 아메리칸을 아시는 분들은 인간은 다 똑같아. 코리안 아메리칸들에게 좋은 사람도 있고 폭력적인 사람, 온순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아프리칸 아메리칸도 같아. 다만 그 상황과 여러 가지 그 조건에 따라서 드러나는 것이 더 많고 적고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원래 믿고 계시는 그대로 다들 믿고 계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흑인과 에이시안 아메리칸의 갈등을, 특히 코리안 아메리칸의 갈등은 분명히 있었어요. 지금도 있고, 그것을 정리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들은 4.29 폭동을 겪고도 엊그제가 이제 4.29가 일어났었던 날이었었잖아요. 그러면서도 아직까지도 아프리칸 아메리칸을 이해하지 못하고 블랙들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에이시안들은 코리안 아메리칸들은 블랙 하면은 미디어에서 많이 본 것처럼 실제로 본인들이 그런 동네에서 그렇게 장사를 하고 그런 비슷한 동네에 겹쳐지는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 부분적인 아프리칸 아메리칸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폭력적이고 가망이 없다. 교육도 안 받고 뭐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은 3분의 1 넘을걸? 근데 3분의 1 넘습니다. 왜 그랬는가는 생각하지 않고 가난하다. 딱 규정을 짓고 마무리를 지으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그런데 그 뿌리에는 역시 백인 우월주의 역사가 아주 깊고요.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다는 것을 모든 미국인들이 에이시안 아메리칸을 포함해서 이해할 때 에이시안 아메리칸이 혐오 범죄의 희생자가 됐을 때 왜 아프리칸 아메리칸으로부터 많이 희생이 되느냐 이런 문제가 다 그런 기본적인 것을 조금 아셔야지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의 인종계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인도에 인간의 계층이 있듯이 미국에도 계층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우리가 미국에 오기 전부터 남북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흑인과 백인이었기 때문에 백인은 항상 우월해야지 됩니다. 백인 우월주의죠. 백인을 위에다가 두고 흑인은 항상 아래에 있어야지 되고 그리고 그 중간에 백인이 흑인을 아래에 두기 위한 그런 여러 그 목적 그런 것들과 다 이유가 엉켜서 에이시안 아메리칸 같은 사람들은 소수 인종은
중간 계층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 백인 우월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완충지대 그룹이 있는 거죠. 미국에서 이 인종학에 대해서 가장 잘 알려지신 분이 뭐 한인 교수도 계시지만 바로 그 텍사스 크리스천 유니버시티에서 인종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과장으로 계시던 바로 이 교수님입니다. 스캇 구자싱스라는 교수님인데, 이분은 미국의 인종 계급에서 에이시안들은 아주 그 특별한 스팟에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흑인들은 항상 백인 우월주의 때문에 맨 하층 계급에 있기 때문에 분노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그냥 하층 계급으로만 두는 게 아니라 절대로 백인과 같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교육에 있어서도 경제적으로 많은 그 차별적인 것을 백인들이 아주 그 시스템적으로 잘 해놨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그 분노하는 마음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에이시안 계급을 딱 그 집어 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때 코비드로 그 상황이 아주 복잡해지고 이럴 때에 오히려 이제 혐오 범죄의 에이시안 아메리칸이 대상이 되는 게, 기본적인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쿵후 바이러스, 차이니스 바이러스, 차이나 바이러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원래부터 사회 계층에서 불만을 갖고 있었던 사람, 그리고 그 불만을 갖고 있었는데도 유니크한 스팟, 백인과 흑인의 중간 스팟에 들어가서 우리는 하지도 못하는 것을 저들은 누리고 있어 라는 적개심을 갖게 됐고, 그리고 그런 적개심을 갖도록 미국에서 정책적으로 그렇게 해왔고, 그랬을 때 이런 비상사태가 일어나면 꼭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코비드로요, 에이시안 아메리칸에 대해서 사실은 가장 좀 차별적인 그룹이 있었다면은 크리스천 백인 우월주의 그룹입니다.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아니에요. 크리스천 백인 우월주의 민족주의를 갖고 있는 그룹이라고 할까요? 트럼프 전 대통령을 굉장히 지지하는 그 그룹이죠. 외국인 차별이 가장 강해요, 이 그룹이 언제나. 그런데 딱 이런 일이 일어나고 전체적으로 막 불안해지고 돈도 없고, 같은 피해자끼리잖아요. 에이시안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아프리칸 아메리칸도 마찬가지고요. 뭐 희생자도 많고,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로 인한.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얼만큼이나 일어났는가? 보면은 에이시안 아메리칸 피해자들은 다 가해자가 흑인이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한번 데이터로 보겠습니다. 2020년에 150% 에이시안 아메리칸에 대한 혐오 범죄가 늘어났다고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말씀드렸을 때는 그때의 포커스 두는 부분이 있고, 지금은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갔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조금 정리되기 때문에 지금 그 150%라는 것에 포커스를 두는 부분이 달라져야지 합니다. 그때는 에이시안 아메리칸에 대한 혐오 범죄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우리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우리 스스로를 보호해야지 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150%에 굉장히 포커스를 뒀어요. 전국 의료보건연구소 소속의 자료입니다. 그런데요, 150% 늘어났다는 게 물론 보고하지 않은 것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3억 3천만 명 넘는 인구 가운데 전체적으로 122개 케이스입니다. 3억 3천만 명 넘는 인구 가운데서 150% 한 해 전보다 늘어난 것이 122케이스입니다. 에이시안 아메리칸이요, 미국의 3억 3천만 명 인구 가운데 2천만 명이 안 됩니다. 1억 9천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 가운데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도 포함이 되는 거죠. 1억이 아니라 1,900만 명이요. 1,900만 명 가운데 코리안 아메리칸도 포함이 되고, 그 1,900만 명 가운데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이제 혐오 범죄가 늘어나서 122명이 보고된 피해자 케이스로 나왔다는 겁니다. 샌프란시스코요? 차이나타운이 있기 때문에 뉴욕의 차이나타운도 마찬가지고 혐오 범죄 많이 일어났습니다. 뭐 50% 늘어났다고 해요. 그래도 6명에서 9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끊임없이 늘어나고 카피캣이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우리는 숫자보다는 퍼센티지를 강조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게 맞는 처사,
보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시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제가 그 150%라는 것이 얼만큼의 숫자로 차이가 나는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보고되지 않은 케이스도 많이 있겠죠. 그리고 말로써 이렇게 얘기를 한다던가 하는 것, 말로써 다쳐도 우리가 그 감정적으로 상처를 입으니까 그것도 크지만 어쨌든 폭력적인 그런 범죄는 그 정도 있었다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게 가장 역사상 많았는가? 그건 아니에요. 1996년도에도 그때는 오히려 350 케이스가 보고가 됐습니다. 다 그때그때마다 어떤 이벤트가 있고 이슈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이 확 늘어나는 거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잠잠해지기 때문에 코리안 아메리칸을 포함한 에이시안 아메리칸에 대한 어떤 혐오 범죄도 줄어들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런 시점에 항상 우리가 과거에 어땠지? 지금은 어떻지? 앞으로는 어떻게 가야지 되지? 하는 것을 한 번씩 정리를 하는 시점이 되는 거죠. 에이시안 아메리칸 피해자는요, 물론 그 요즘 얼핏 보면은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가해자가 많은 것 같고 실제로 코리안 아메리칸의 경우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미 전국적으로 보면은 꼭 아프리칸 아메리칸에 의해서만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니거든요. 미국에서 혐오 범죄의 가장 많은 가해자는 백인입니다. 역시 인구도 많고 또 그들이 항상 우월하기 때문에 그 아래층인 에이시안 중간층이죠. 그리고 하층인 흑인에 대한 이런 것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물론 근데 아시안 아메리칸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백인이 아닌 다른 인종으로부터 혐오 범죄 희생자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보다는 다른 곳에서 혐오 범죄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학교나 대학이나. 우리 그 자녀분들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뭐 필라델피아라든가 이런 데서 학교에서 에이시안이기 때문에 어떤 피해 많이 봅니다. 부모님들에게 얘기를 안 해서 그렇죠. 해서 혐오 범죄는 그런데 흑인이 많이 일으키긴 해요. 늘 뭔가가 부족하고 또 분노가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때 무슨 사건이 터지면 그 분노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때 흑인으로부터 피해를 받는 계층은 백인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혐오 범죄가 흑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뭐 한 13%에서 14% 되는데 혐오 범죄를 일으킨 가해자를 케이스를 보면은 한 24%가 흑인입니다. 2020년의 통계는 아직 없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통계는. 그런데 이제 다만 뉴욕시 같은 데 통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뉴욕시에서 2020년에 20명이 혐오 범죄 혐의로 체포가 됐는데 인종을 보겠습니다. 11명이 흑인이고 2명이 그 블랙 히스패닉, 그리고 2명은 완전 백인, 5명은 백인계 히스패닉, 그리고 이제 흑인인 경우 11명이나 됐잖아요. 이 가해자 흑인인 경우는 여자가 더 많아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그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많았던 때는 3월 달이고요. 지난해. 그 뒤에 조금 줄어들긴 하는데 그럼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뉴욕의 경우를 볼 때, 뉴욕의 경우를 보면 우리가 로스앤젤레스 케이스를 볼 수도 있죠. 도시잖아요. 얼마 전에도 우이셔길에서 아프리칸 아메리칸에 의해서 코리안 아메리칸 여성이 흉기에 찔렸다 하는 게 뉴욕과 비교를 해보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대도시에는 흑인이 많이 살고 있고 에이시안도 많이 살고 있고 흑인과 에이시안이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도시에 인구가 많기 때문에 대도시에서 많이 퍼진 것처럼 대도시에서 누군가가 희생이 될 때,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범죄가 일어나는 곳이 시골보다는 도시잖아요. 그곳에 흑인도 많이 살고 있고 에이시안도 많이 살고 있고 두 계층은 서로 오버랩되는 지역에서 살거나 다니고 있고 평소에 악감정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백인은 모여 삽니다. 예를 들어서요, 뉴욕을 보면은 전체적인 미국의 그 인종비로 볼 때 라티노도 57%나 많아요. 전국 인종비와 뉴욕시를 비교를 해보면 흑인은요, 아프리칸 아메리칸은 전체적인 미국 인구와 비교해 볼 때 뉴욕시는 89%나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에이시안도
에이시안도 139%나 많아요. 뉴욕에. 에이시안들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그에 비해서 뉴욕에 백인이 많을 것 같죠? 우리가 무슨 월스트리트나 아니면 뭐 텔레비전 스튜디오 이런 데를 봐서 그렇지, 뉴욕은 다른 전체적인 그 백인들이 살고 있는 것에 비해서 평균 50% 적습니다. 백인이. 당연히 혐오 범죄도 워낙에 분노에 찬, 그리고 뭔가 사회적으로 부족한 것을 많이 느끼고 있는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인구 차이가 다른 지역보다 89%나 많고 에이시안 아메리칸은 100 몇 퍼센트라고 했죠. 제가 139%나 많이 살고 있고, 이 그룹은 부딪힙니다. 평소에 나쁜 감정을 갖고 있었는데,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은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에게 너희들은 우리에게 빚을 졌어 라고 얘기합니다. 잠시 뒤에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왜 흑인이 백인은 공격하지 않느냐? 마주칠 일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아요. 백인들은 모여 있거든요. 백인들끼리의 그런 소사이어티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로스앤젤레스에서 사건이 발생한 그곳도 바로 저는 아주 잘 아는 지역이에요. 늘 다니는 곳이고, 거기도 아프리칸 아메리칸도 많고 아프리칸 아메리칸 홈리스도 무척 많습니다. 요즘에. Why?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형태로, 이 인구의 비율적인 것으로도 그렇고 그런 형태로 공격을 받았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원인에 더 포커스를 둬야지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이 사법적인 시스템의 문제로 인해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그 범죄의 가해자다 하는 경우에 체포되는 사람이, 우리 모든 데이터를 체포되는 케이스 이런 것으로 하니까요. 체포되는 사람이 뭐 비슷한 일을 할 때 뭐 백인은 대강 큰 문제 없이 훈방한다던가 하고 아프리칸 아메리칸은 체포하고 이런 것도 그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앤드루 설리번 씨 같은 분이 굉장히 그 영향력 있는 블로거죠. 이분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그런 점이에요. 그 지정학적인,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다 에이시안을 공격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그 잭 드빌트 씨라고, 이분은 교수님이에요. 그 노스 이스턴 유니버시티의 역시 사회학과 교수님이신데, 전국적인 데이터를 보면 혐오 범죄는 백인이 70% 이상 저지른다. 가해자의 70% 이상이 백인인데, 다만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이 이렇게 가해자가 되는 경우는 이렇게 몰려 사는 뭐 이런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American Journal of Criminal Justice도 역시 마찬가지로 혐오 범죄의 가해자는 압도적으로 백인이 많다. 이곳은 오히려 74.6% 혐오 범죄의 가해자는 백인이 저지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랙이 그러면 왜 이렇게 에이시안 아메리칸에 대해서 평소에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가, 이런 점들을 조금 말씀드릴 텐데요.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4.29 때 많이 겪어서 알지만 문화적인 차이도 다르고 또 한국 분들 언어 장벽도 있고 하고, 또 미국에서 이렇게 미디어 같은 데서 많이 심어놓은 것도 있죠. 아프리칸 아메리칸은 뭐 예전에는 노예로 미국에 왔지만 그 조상들이 여기서 사셨다면 여기서 태어난 사람 그냥 미국인이라고 하잖아요.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고. 그런데 에이시안 아메리칸은 미국에서 태어났어도 왠지 이방인처럼 보는 그런 구조가 있죠. 원래 백인과 흑인 사이에서 나중에 들어왔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럼 왜 그래도 제 얘기가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뭐 보면은 뭐 다 흑인이 내가 내 눈으로 봤는데 에이시안 아메리칸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게 어느 부분적으로는요, 소셜 미디어에서 특히나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에이시안 아메리칸을 공격하는 것을 많이 퍼뜨린다는 그런 보도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컬럼비아 유니버시티의 그 사회학과 교수인 제니퍼 리 교수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딱 그 어떤 매체도 그렇고 팍스 같은 데가 그런 거 참 잘하죠. 그리고 이제 보수적인 크리스찬 단체 같은 데서도 계속 그걸 돌리는 거예요. 무슨 유튜브라든가 여러 가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그런 것이 훨씬 많게, 통계 자체는 혐오 범죄도
70% 이상이 백인이 저지른다니까요. 설령 최근에 코리안 아메리칸이 많이 흑인에 의해서 공격을 당한다. 공격을 당한다는 것은 지금이나 그 이전이나 아프리칸 아메리칸과 많이 접촉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장사를 그곳에서 하시던가 이제 그곳을 서로 부딪히면서 왔다 갔다 한다던가 베버리힐이나 브렌트우드에서 흑인이 에이션 아메리칸을 공격했다는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최근에? 아니잖아요. 웨스턴과 윌셔가 만나는 그 북적거리는 길, 그런 곳이죠. 그런 것들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렌트우드나 만약에 베버리힐의 너무너무 저택 앞에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남을 칼로 찌르고 이유 없이 총으로 공격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제정신은 아니잖아요. 네? 제정신은 아니죠? 지금 정신이 아픈 거죠? 건강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슬렁어슬렁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경찰이 가만히 있겠어요? 절대로 그곳에서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유유자적 다니도록 경찰이 놔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백인이 아닌 지역으로 그런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건 말씀드리고요. 해서 이 제니퍼 리 교수도 다 흑인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거야 하고 하는 것은 미디어가 그것을 많이 노출을 시키고 미국에서도 정책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하기를 바랬기 때문에 하는 그런 사회적인 잘못이지 현실은 다르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의 뿌리는 백인 우월주의라고 전문가들은 결론을 내립니다. 백인 우월주의라는 것은 이데올로기잖아요. 생각, 사상, 믿음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백인이 우월하다는 그 믿음에 따라서 흑인을 열등하다고 했고 흑인을 할 수 없이 노예에서 해방시켜 줬어야지 될 때는 그 일을 그럼 누구에게 시키지? 하고 처음에는요. 중국 이민이 뭐 샌프란시스코에 열차도 놓고 했지만 미국 남부에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제 노예들이 해방이 되고 더 이상 노예 일 하기 싫어해요. 지긋지긋해요. 그때 중국 사람들이 막 가난하고 이러던 시절에 돈 좀 벌어보려고 흑인 그 노예 자리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든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일하기에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이제 뭐 캘리포니아로도 오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스몰 비즈니스를 하기 시작했죠. 지금은 한국 분들이 스몰 비즈니스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스몰 비즈니스를 하는데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시작은 똑같아요. 백인 지역에서 안전한 지역에서 할 수 있습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걸 허락을 안 하잖아요. 베버리힐즈에 이거는 싫어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미국에 왔었을 때요. 베버리힐즈의 아주 그 한 가운데였어요. 갑자기 지금 생각이 났어요. 거기서 작은 그 샌드위치 샵이 나왔어요. 베버리힐 한가운데. 그래서 제가 식당집 딸이라는 거 얘기 전에 들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엄마랑 같이 영어도 못하고 막 이럴 때 거기서 우리가 하면 너무 잘할 것 같다 해서 이제 거기 가서 가게도 보고 막 이랬는데 그때 누구인지 전문가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베버리힐즈 그때만 해도 완전히 백인들이 잡고 있었는데 전부 다니는 사람들이 백인이 거의였는데 그 백인들이 에이시안이 하는 만들어주는 샌드위치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가게를 인수하게 된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 앞에서 샌드위치 말고 하는 사람은 백인이어야지 되지 에이션 당신은 주인이어도 나타나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게 지금 갑자기 정말 생각이 나네요. 그런 정도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도 처음에 이제 노예 해방이 되고 나서 그 흑인 노예 자리를 치우려고 했는데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했고 미국에서요. 미국 시민법이라는 게 1790년도 그때는 나중에 1865년 이후에 흑인들도 그것도 처음엔 흑인 남자만 시작해서 수정헌법에 의해서 시민이 될 수 있었잖아요. 1790년에 이제 처음으로 미국의 시민권법이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그때 미국 시민은 오로지 백인이었습니다. 유럽에서 온 사람 오케이. 백인. 원주민도 안 됐어요. 여기가 누구 땅인데 This land is 원주민 land. 인데도 원주민도 시민이 아니고 당연히 흑인도 시민이 아니었죠. 연방법에. 그런데 이제 뭐 그때는 연방이라 해야 작았지만 일부 주에서는 나중에 해방된 노예에게 이제 이렇게 그 시민권을 그 허용을 했죠. 그때도
에이시아는 시민이 아니었습니다. 에이시아는 시민이 아니었고, 그런데 에이시안들이 어떻게 처리를 하고 살았냐면 1870년까지 캘리포니아주가 생기고 20년 뒤에요. 그때까지 그 센서스 그 이전에는 아시안 아메리칸들은 자신들을 와이시라고 센서스에 썼어요. 와이시라고. 그랬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에서 인도계 사람이 나는 와이시인데 뭐 왜 이게 안 돼 하고 뭐 뭔가 저항하다가 자살한 케이스가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에이시안 아메리칸 차별 이 보도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백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왜냐하면 미국의 계층이 백인 아니면 흑인밖에 없었으니까 그때, 그러니까 우리는 흑인은 아니야, 백인이야,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이제 일은 했어요. 열심히 일을 해서 아프리칸 아메리칸보다 에이시안을 좋아하긴 했지만, 그때는 그 에이시안 아메리칸이라는 말도 없었어요. 흑인 아니면 백인이니까. 그래서 열심히 일하니까 그 일하는 건 좋아하면서도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아프리칸 아메리칸과 백인들은 에이시안을 같이 취급한 겁니다. 에이시안 아메리칸도 아니에요. 이때는 흑인처럼 같이 취급한 겁니다. 무슨 법적 사건이 있었을 때 열등하기 때문에, 백인보다, 백인이 아니니까 증인은 설 수 없다, 이게 법에서 판결로 나왔었잖아요. 그렇게 된 거고, 그렇게 해서 아무튼 흑인들이 나가고 일자리가 누군가가 노동은 해야 되는데 백인은 하기 싫고, 그런 일들을 제일 처음에 이제 중국인이 채우기 시작하면서 백인도 아니고 흑인도 아닌 그런 어정쩡한 상태에서 이제 그 남북 전쟁이 일어나고 마무리되고 하면서 백인 농장주가 흑인과 이 아시안들을, 중국인들을 갈라치기를 하는 겁니다. 나를 미워하지 말고 쟤를 미워해. 뭐 이런 식으로 새로 자유가 된 흑인 대신 중국인을 중국인 이민자를 고용을 하면서도 쟤 때문에 내가 똑같아요, 지금과. 쟤 때문에 흑인들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해서 자유가 됐는데 아니 저것이 내 자리를 차고 들어가네, 뭐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처음에 안감성은 코리안 아메리칸과 흑인이 아니라 중국계와 흑인계, 그 뒤는 일본계와 흑인계, 그 뒤가 코리안 아메리칸이 이민이 늦으니까 이 코리안 아메리칸과 중국계의 이런 갈등,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해서 이제 중국인이 남부 농장 그 일을 싫어하고 그곳에서부터 약간의 스몰 비즈니스를 하다가 똑같아요. 코리안 아메리칸과 그로서리 스토어 이런 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흑인들이 막 싫어하기 시작하고, UC 얼바인 그 대학교의 그 클레어 진 킴 교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이시아는 그때도 어떤 것이었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의 계층사회, 백인과 흑인밖에 없어. 백인은 우월하고 흑인은 열등해. 이 사이에서 에이시아는 흑인이 당한 것만큼의 차별도 당하지 않았고, 물론 차별이 계속 있었습니다만은 어떤 장벽 같은 것도 흑인이 당한 것만큼 높지는 않고, 그러면서 교육은 이제 이민 온 사람들도 그렇고 여기서 사는 사람들도 교육은 많이 받도록 하고, 왜냐하면 흑인처럼 그토록 완전한 그 차별이라든가 장벽이라든가 여기서는 약간 숨통을 트여줬으니까 백인들이. 그래서 이제 정치 문화계에서는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흑인이 겪는 이런 것은 피해 가면서 외국인 취급을 당하면서 비상사태 때는 그 분노한 흑인으로부터 타겟이 되는 거죠. 어떤 비상사태건 흑인들은 항상 불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이 있고 해서 1800년대 중국인이 막 타겟이 되고, 그리고는 경제가 그 당시에 미국이 나빠졌을 때 또 갑자기 그렇게 활용을 하더니 중국인을 이민을 금지시키고 못 들어오게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주가 서부니까 조금 나아서 그것도 일정 부분이었죠. 1913년도에 이제 나중에 일본계가 왔는데 중국계에 이어서 일본계에게 땅도 갖게 합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그런데 2차 대전 중에 일본과 미국이 이렇게 싸우면서 일본 사람들을 믿지 못한다고, 다 일본을 위해서 일을 할 것이라고, 그 사람들이 사실은 군인도 하고 했는데 목숨도 바치고 했는데 그럴 것이라면서 가두잖아요, 캠프에. 그때 일본인들이 캠프에 가둬졌을 때 흑인들이 일본인들 그 자리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주에서도 국방이라든가 조선소라든가 이런 데서 일이 많이 뭐 전쟁 당시니까 필요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계의 그런 자리를 흑인들이 들어오면서도 역시 여전히 흑백 분리기 때문에 집 같은 것도 완전히 분리되고 흑인과 중국인 갈등, 흑인과 뭐 일본인 갈등, 막 학교에서 칼을 휘두르고 싸우고 아이들이 많이 그랬어요.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에서는 그런 일들, 에이시안과 흑인들의 갈등이 있으니까 백인들이 샌프란시스코를 떠났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백인이 다수였는데 지금은 뭐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 백인 우월주의를 딱 가지고 가려고 하던 백인이 에이시안들에게 조금 숨통을 트여줬느냐 하면은 구소련과 막 경쟁을 하기 시작할 때, 그때입니다. 구소련과 경쟁을 하려면 소련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우위에 있어야지 되잖아요. 우리는 인종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 구소련보다 훨씬 나은 나라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그 인종 문제를 조금 풀면서 이 백인 네이버가 이웃이 그 흑인은 받지 않아도 에이시안들은 이제 조금씩 가려가면서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샌프란시스코 리치몬드 지역 뭐 이런 데죠. 뭐 선셋 디스트릭 같은데 지금 에이시안이 훨씬 더 많아진 그런 것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됐고 이민 허용도 막다가 1952년이 돼서야 다시 이제 중국인 이민부터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에이시안 이민을 조금 더 많이 받아들여서 코리안 아메리카는 1970년도에 오게 되죠. 1965년도에부터 어떻게 이민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냐면은 그전에는 무슨 뭐 인종별로 국가별로 쿼터제였다면 1965년부터는 하이 스킬 아주 뭐 제주도 좋고 뭐 이런 사람들 돈도 있고 재정증명서 떼서 미국에 오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뭐 80년대 90년대도 다 그랬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받아들였고 나중에 이제 투자 이민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고 코리아는 이때 이제 많이 그 이민을 65년도 이후에 70년도부터 오기 시작해서 근데 이민 올 때 이미 한국에서부터 교육을 많이 받고 오신 분들이 많았어요. 특권이었으니까 이민 오는 것이. 그런데 미국에 오니까 내가 그만큼의 대우를 여기서 해주질 않잖아요. 또 역시 언어의 장벽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일본계와 중국계가 할 수밖에 없었던 일들 한국에서 그렇게 전문직으로 일하셨던 분들이 가게를 오픈하시는 거예요. 역시 백인 동네에 가면 제가 말씀드렸죠. 샌드위치 샵. 돈도 그렇고 아프리칸 아메리칸 동네에서 리코 스토어라든가 그로서리 스토어라든가 이런 것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언어도 안 되지 문화적인 것 안 되니까 돈 툭툭 던진다고 하지 우리는 샤이에서 말 안 붙이는데 이거 나를 무시해서 말 안 붙인다고 하지 그런 상태에서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느끼는 또 하나는 아프리칸 아메리칸에게는 처음부터 미국이 아주 처음부터 1700년대 그때부터 여러 가지를 다 막아서 아프리칸 아메리칸들 교육도 못 받게 하고 완전히 백인하고 분리시켜서 학교도 이상한 데 가고 못 가게 하고 융자를 안 해주잖아요. 교육을 못 받았으니까 또 크레딧도 없고 융자도 안 해주고 하니까 우리는 가게를 오픈할 수가 없는데 우리 동네에서 아니 이방인들이 와서 여기에 와서 쟤네들은 융자도 받고 지네들 돈도 가지고 와서 하네? 아니 꼽겠죠. 당연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해서 4.29 폭동이 일어났었을 때 4.29 폭동이 생각을 해보세요. 라드니 킹이라는 흑인을 백인 경관들이 그토록 구타를 했는데 그걸 유죄가 아니라 무죄를 해주니까 흑인이 백인에 대해서 분노하는 건데 베버리힐스나 브렌트우드 같은 데는 가기도 전에 백인들이 딱 지키고 있으니까 감히 가지도 못하고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동네에서 장사를 하고 있던 사람 그리고 북쪽으로 코리아타운까지 올라와서 수많은 사람이 숨지고 가게가 불타고 했었던 거잖아요. 기본은 흑백 갈등이라니까요. 흑인과 에이시안의 갈등이 아니라 다만 우리는 그 장소에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중국계가 그렇게 처음에 그 미국인으로부터 차별을 당하다가 일본계가 2차 대전 때 그랬고 80년대 일본 경제가 너무 좋아지고 자동차가 잘 팔리니까 미국 노동자들이 저거 싫어하면서 막 일본 사람인 줄 알고 뭐 중국 사람도 죽이고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9.12 사태가 일어나서는 뭐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런 뭐 하니까는 사우스 에이시안들이 굉장히 그 타겟이 됐고, 그리고는 이번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쿵후 바이러스라고 하니까 에이시안 아메리칸, 뭐 중국인인지 뭐니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있었던 분노, 뭐 술도 마셨겠다, 정신도 혼미하겠다,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백인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을 했는가? 모델 마이너리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델 마이너리티라는 것은 사실은 일본계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2차 대전 때 일본계니까 미국이 일본과 싸우는데 일본을 위해서 일할 거야 하면서 캠프에 다 갇혔다가 나와 보니까 이제 흑인들이 본인들이 하고 있던 많은 일들을 하고 해서 충돌할 수도 있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그때 생각하기를 다시 우리가 문제를 일으켜서 캠프에 들어가고 싶진 않다라는 생각에 열심히 뭐 참을 거 참아가면서 일만 했던 거죠. 아주 그 조용하게 문제를 일으키기 싫어서.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뭐 교육열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캠프에 들어가서도 교육을 시켰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곧 뭐 수입도 아주 높아지고 하니까 미국에서는 거 봐라 모델 케이스가 있잖아. 이민자라고 또 백인이 아닌 인종이라고 미국에서 차별받는 건 아니야 하면은 돼. 며칠 전에 그 의회 연설 때 팀 스캇이라는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의 연방 상원의원이 미국에 인종차별 없다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근데 에이션이라고 또 다 똑같은 건 아니거든요. 일본 사람이나 한국 사람들도 교육열이 굉장히 높지만 나이지리아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데서 오는 사람들은 에이시안은 아니지만 교육열이 높아요. 나이지리안 사람들이 더 높아요. 3분의 2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이민자들이요. 미국 사람들은 뭐 전체적으로 한 30% 정도 된다고 보죠.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에이시안 아메리칸처럼 똑같이 모델 케이스라고 하지 않잖아요. 모델 이민자라고 하지 않잖아요. 이게 에이시안들,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아닌 피부가 완전히 까맣지 않은 사람을 모델 마이너리티로 하는 거죠. 이 정확한 목적은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흑인을 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흑인을 아주 폭력적이고 흑인을 악마화하기 위한 심지어 표현을 하자면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교수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시는 얘기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미국 정치인들도 그랬고 미국의 주요 매체도 그랬고 뭐 심지어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에이시안 매체도 또 아프리칸 아메리칸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아프리칸 아메리칸들과 많이 살고 있으니까 피해도 보고 하니까 그렇게 악마 비슷하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에이시안 뉴스 미디어조차도 그렇게 해서 사실은 부분적으로 이 백인 우월주의라는 것을 쭉 가지고 가기 위해서 흑인을 희생양으로 삼고 문제 제공, 원인 그 제공은 다 해놓고 문제가 생기면 원래는 희생양이 흑인이었는데 문제가 생겼을 땐 그 흑인이 다른 마이너리티를 희생양 삼아서 공격하도록 해왔다는 게 미국의 그 지금 시스템이라는 오늘 저의 이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극단적이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미국에서 이제 많은 이민자들과 마찬가지로 교육을 받지 않으셨고 또 미국에서 이런 미국의 역사라든가 사회 인식 같은 것을 접하실 기회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지 무슨 극단적인 그런 이론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해서 모델 마이너리티 싫다. 우린 모델 마이너리티 안 해. 하고 얘기하는 젊은이들이 많은 겁니다. 젊은이들은 좀 아니까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미들맨 이론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백인이 있고 제일 위의 계층에 제일 아래 계층에 흑인이 있고 중간이 미들맨 이론, 미들맨 티어리가 바로 그 UC 리버사이드의 인종학과의 상태한 교수가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흑인을 가난한 곳에 두고 절대로 그 가난한 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도록 하고 그렇게 해놓고 이민자를 중간에 완충지대로 놔서 백인들도 에이시안을 굉장히 깔봐요. 차별을 합니다. 그런데 에이시안은 그 중간에 껴서 또 흑인들에게도 당합니다. 엄청 당하는. 이렇게 하면서 또 백인들은 에이시안 아메리칸 성공했잖아 하고 흑인들이 니네가 잘못해서 그래 하고 하는 데는 활용을 합니다.
중요한 인물들도 많이 그랬고 언론도 그랬고 하는 것이 장태한 교수, 에드워드 장 교수의 얘기입니다. 마치 유럽에서의 유대인 같다고 할까요? 뭐 그런 식으로 뭐 아프리카에서의 무슨 뭐 에이시안 인디안 같다고 할까요? 그런 형태로 지배층과 어떠한 그 완전히 그 복종을 했었어야지만 되는데 이제는 노예에서 자유가 돼서 그런 그 분노하는 층 사이에서 그 중간 계층에 두고 사는 지역도 서로 그렇게 하게 하고 장사도 거기서 하게 하고 하면서 그로서리 스토어 같은 것도 다 그곳에서 하게 하면서 날마다 컨택을 하는 거예요. 에이시안과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은. 백인은 따로 살고 직업도 그 자신들이 따로 갖고 접촉을 잘 하지 않고 그래서 자주 접촉하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것도 아프리칸 아메리칸 가운데서도 아주 살기 좋고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교육도 잘 받고 한 사람들이 길에 가다 사람 찌르고 이런 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흑인들은 이렇게 피해를 보면서 언제나 시끄럽게 조용히 분노하면서 운동을 해왔죠. 그게 요즘에 이름 붙여지는 블랙 라이브스 매터지만 노예 시대 때부터 뭐 노예를 자기도 도망가고 딴 사람도 도망시켜준 여자 노예, 자유의 몸이 된 그런 분도 계시지만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는 것 그리고 60년대, 70년대에는 특히 이 흑인 운동들이 굉장히 그 강했었기 때문에 흑인 파워가 있었어요. 마틴 루터킹 주니어도 있었고 학생 파워도 있었고 리버럴한 그 대학교의 그 엘리트 대학교 학생들이 그런 이런 스토리들을 알기 때문에 그 흑인들을 위해서 데모를 해주고 시위를 해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인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너 나한테 빚졌어 라고 그 얘기 들어보신 적 계시죠 여러분들도? 특히 대학에 가면은 흑인 학생이 그 에이시안 아메리칸 학생들에게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정말 피 터지게 맞고 하면서 인권운동이 일어나 그 인권운동이 민권운동, 인권운동이 이민으로 연결이 돼서 이민자가 되고 이민자가 또 시민권자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을 본인들이 목숨 바치고 했으니까 빚이 있다는 얘기고 그것은 사실은 맞는 말이고요. 해서 흑인들이 열심히 싸웠던 그때부터 1960년대부터 에이시안 아메리칸이라는 말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흑인은 분명히 아닌데 에이시안이 생각하긴 그러니까 인구 센서스의 백인이라고 하죠. 그런데 백인이 볼 때는 너네 흑인은 아니야 라고 하는 듯 하면서도 흑인과 똑같이 대우를 했다니까요. 시민권도 안 주고 법원에 증인으로 설 수도 없게 하고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그럼 해결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으로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흑인이 그 에이시안 아메리칸에게 많은 그 가해자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기도 하지만 실제보다는 과장된 면도 있고 많은 것을 비디오로 그렇게 의도적으로 보여주니까 그리고 실제로는 또 접촉 이런 것들이 많아서 인구비, 지형, 사는 지역에 따라서 그럴 수밖에 없다. 앞으로도 그럼 계속 그렇게 싸울 것인가? 요즘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쳐다도 안 봐야 돼. 그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야. A야, A. 그 다음에 뭐로 시작되는 거 아시죠? 그렇게 얘기들을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그분들 자신이 흑인 지성인들을 못 만나봤고 흑인들 중에서 잘 사는 점잖은 사람을 못 만나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얄밉게 말했죠.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그렇게 흑인들은 다 그래 라고 말하지 마시라 하는 뜻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무의식 중에 그 의식 세계를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점잖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사람은 다 똑같다니까요. 물론 퍼센티지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데는 왜 아프리카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뭐 바람 불면 눕고 또 뭐 비 안 오면 일어나서 나무에 따는 거 먹고 이렇게 즐겁게 살던 사람들을 쇠사슬에 묶어서 데리고 와서 그 뒤에 이렇게 끝나고 나서 압박을 하느냐. 노예가 해방되고 시민권도 주고 투표권도 주고 그 뒤에도 왜 투표를 하지 못하게 하고 노예 해방하면서 뭐 땅도 주고 뭐 소도 주고 돈도 얼마큼 주고 한다는 것은 왜 아직까지 지키지 않느냐. 이런 그 스토리가 있다. 인간이 모든 어려운 환경을 다 극복하면은 좋죠. 인간이라서 극복하기 힘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이제 아프리칸 아메리칸을
이해를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에이, 아프리칸 아메리칸은 다 못 써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만 보시는 곳에서 사시거나 그런 곳에서 장사를 하시거나 여러분들께서 말하자면 그런 그 그룹에 속해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안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이스한 흑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샵한 흑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해서 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에이시안 아메리칸의 경우로 다시 돌아오면 이제는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이 조용하게 우리 그냥 또다시 캠프에 들어가지 말고 조용하게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젊은이들은요, 소리내서 당한 것을 얘기를 하고 아프리칸 아메리칸 젊은이도 이 에이시안 아메리칸 당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주고 이미 유명해진 배우, 스포츠 선수들도 얘기를 하잖아요. 데니엘 데이김 같은 경우. 아프리칸 아메리칸 스포츠 선수들도 많이 얘기를 해주잖아요. 소셜미디어에서도 많이 하고 미디어들도 조금 이제 자각을 하는 것 같고 에이시안 아메리칸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고 얼마 전에 뉴욕타임스에서도 사진 에세이로 보여줬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이것을 잊지 마셔야지 됩니다. 미국 백인 크리스천 민족주의는 외국인 인종차별 시각이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너무너무 강하고 앞으로도 본인들의 힘, 파워,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될 확률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인들 A야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4.29 사태 이후에 아프리칸 아메리칸과 코리안 아메리칸이 이번에 기념식에서도 그랬지만 특히 AME 철치를 포함을 해서 많은 곳에서 지도자들도 우리는 연대를 해야지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야 A야 라고 하는 그룹에 속할 것인가 아니면 연대해서 우리를 같이 모델 마이너리티니 아니면 무슨 미들맨 티어리니 해서 중간층에 에이시안을 놓고 이간질을 하면서 하는데 우리가 그래서 속할 것인가. 에이시안 아메리칸 중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본인이 백인인 척 하면서 조용히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나는 백인 동네에 사는데 얼마나 나한테 잘해주는데 나는 30년을 미국에 살면서 한 번도 차별을 당한 적이 없어. 그런 분들은 그러실 수도 있지만 본인을 그렇게 세뇌를 하신다던가 아니면 진짜 그 사회적인 분위기를 주변 분위기를 못 읽으신다던가 그럴 확률도 높습니다. 오늘 또 저를 얄밉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지만 그렇게 욕먹으면서 제가 아무도 쉽게 얘기하지 않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는 게 저의 임무이기 때문에 저는 합니다. 나는 한 번도 미국에 40년 동안 살면서 나는 백인들과만 일하고 백인 동네에서 살고 우리 옆집 앞집 뒷집 다 백인이지만 한 번도 나를 차별하는 것을 느껴본 적이 없어. 아니면 무디시거나 그런 것을 전혀 느끼시지 못하도록 있다니까는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역사가 그래요. 역사가 그래 왔기 때문에 이제 어떤 그것을 선택을 할 것인가 A라고 무시할 것인가 하는 사람이 아니라 ANIMAL이야 라고 무시할 것인가 연대해서 할 것인가 하는 거. 근데 저는 희망은 어디서 보냐면요. 모든 곳에 희망은 있잖아요. 우리가 희망을 선택할 것인가 아이고 하면서 이제 따로 떨어져 나가는 절망을 선택할 것이냐인데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물론 일본계가 캠프에 갇혔을 때 그 자리를 딱 차고 와서 이제 많은 것을 누린 그런 아프리칸 아메리칸도 있지만 이웃으로 같이 살면서 처음에 완전한 캠프에 들어가서 소통이 끊기기 전까지는 저 일본계에 오는 우편물 편지 같은 것을 챙겨서 그 사람들이 갇혀 있는 곳에 가져다 준 흑인 아프리칸 아메리칸도 많이 있고요. 어린아이들도 다 가뒀잖아요. 그런데 이제 학교 졸업 앨범 같은 것을 가져다 준 일본계 친구에게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 친구도 있습니다. 항상 이런 일들은 있기 때문에 어느 힘이 더 강하느냐에 따라서 그 역사의 그 추진 방향이 달라지잖아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백인, 특히 민족주의, 복음주의, 크리스찬들이 에이시안 아메리칸, 쿠무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걸 당연하게 부르는데 뭘 그래? 코리안 아메리칸도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쿵후 바이러스, 중국 바이러스, 중공 바이러스 뭐가 잘못됐는데 여러분 잘못됐어요.
그동안 수없이 왜 잘못됐느냐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정치인과 언론인들도 인종 갈등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고 말을 해야지 되지만 이 같은 역사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리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대강 어떤 분들은 일하시면서 들으셨고 뭐 이러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뭔가가 시스템적으로 이 에이션 아메리칸이 중간에 껴서 흑인들이 굉장히 미워할 만한 그런 부분들도 있겠구나라는 부분 정도 하나만이라도 살짝 느껴주신다면 오늘 저는 이 방송 성공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해서 블랙 라이브스 매터가 이처럼 서울에서도 연대감을 느끼고 제발 숨막혀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젊은이들이에요. 아주 생각이 트인 젊은이들이기도 하죠. 결론 아프리칸 아메리칸에 의해서 에이션 아메리칸, 코리안 아메리칸도 피해를 보고 이 혐오 범죄를 당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반적으로는 백인이 혐오 범죄를 훨씬 많이 일으키고 에이션 아메리칸이 코리안 아메리칸이 흑인에게 혐오 범죄를 당하는 많은 이유는 서로 접촉이 잦으니까. 백인은 절대로 공격 안 합니다. 백인 동네에서 장사하시고 백인이랑 같이 사시지 않잖아요. 코리아는 코리안 아메리칸들이랑 많이 살고 많이 일하고 또 그 가까운 곳에는 흑인이 있죠. 여러 가지를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내일은 벌써 이제 북한에서 뭐 미국의 경고도 보내고 하니까 정규 방송 시간 오늘의 미국 시간에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